안녕하세요. 샘수 엄마입니다. 금융 문맹 탈출. 오늘은 아주 많이 들어봤던 용어죠. ETF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같이 볼 거예요. ETF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투자는 안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이거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해요. 상장 지수 펀드, 이 말을 하나씩 뜯어보면 ETF가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 뮤추얼 펀드 영상을 봐주세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습니다. 펀드는 이런 거예요. 과자 공장에서 밀가루, 계란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트에 납품을 하고요. 저는 이 과자를 다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이 과자를 삽니다. 과자 공장이 바로 자산운용사예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수익률 좋을 것 같은 이런 재료들을 막 배합을 해서 펀드를 만들어요. 그 상품을 가지고 판매사에 납품을 합니다. 여기다가 팔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이 상품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서 오늘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오늘 수익률 좋은 상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펀드를 삽니다. 바로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펀드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투자할 수 없는 큰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큰 부동산, 막 빌딩 같은 거에 투자할 때도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이것저것 다 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적절히 알아서 배합해서 상품을 만들어 주니까 그걸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은행이나 이런 자산운용사는 공짜로 일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단계별로 수수료가 있어요. 어쨌든 이게 펀드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수수료를 얼마나 떼느냐도 나의 수익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수료도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상장 지수 펀드에서 이 펀드라는 용어를 봤고요. 이번에는 지수를 볼 거예요. 지수는 앞에서 주가 지수, 거기서 봤었죠. 지수라는 건 인덱스고 이 지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격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이렇게 주가를 가지고 기준점과 비교해서 만들어낸 숫자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지금의 시가총액은 그거에 비해서 얼마냐라는 거를 보는 거라고 했었어요. 다른 지수들도 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지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두 단어를 합쳐볼까요? 지수와 펀드죠. 그러니까 펀드 상품을 만들 때 이 지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내 수익률도 오르게 펀드를 만들고 S&P 지수가 떨어지면 내 수익률도 떨어지게, 그런 식으로 펀드를 만드는 거죠. 지수는 주가 지수 말고도 수많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환율, 금리, 원자재 가격 등등등 정말 만들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지수 펀드라는 거는 지수를 가지고 펀드라는 상품을 만든 거, 이거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한 단어가 남았네요. 바로 상장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장외시장에서 한번 봤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런 시장이 있어요. 마치 백화점, 마트, 편의점처럼 각각 시장이 있고 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점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이 상점에 입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걸 장외시장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상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시장에 입점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일일이 이 주식 살 사람 팔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트에 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 사듯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장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세 단어를 모두 합쳐보겠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예요. 상장 지수 펀드라는 거는 이 지수를 가지고 만든 펀드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상장한 거예요. 이렇게 상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서 펀드 상품 일일이 보고 일일이 가입하고 사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이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기 이런 게 있네라고 이걸 사는 거예요. 마치 주식 사듯이요. 그렇게 편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걸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예를 가지고 왔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우량한 기업 200개를 선정해서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각 자산운용사에서요, 이 지수를 가지고 펀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초코를 가지고 촉촉한 초코칩이 있고 칙촉이 있듯이 같은 지수를 가지고 회사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본 틀은 똑같아요. 이렇게 뭐 코덱스 200, 타이거 20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 떨어지면 이 펀드의 수익률도 떨어지고 코스피 200이 오르면 이 펀드의 수익률도 오르게 되는 그 기본 틀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펀드를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상장을 해요. 마치 회사가 상장한 것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일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 운용사가 나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과자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미래에셋, KB, 하나자산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그 주식의 시가를 곱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주식수라고 나와 있죠. 이 주식수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리고 현재가가 34,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여기 시가총액 이게 나와요. 그리고 ETF 이것도 결국 펀드죠. 자산운용사에서 만들고 관리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보수라고 수고비를 떼갑니다. 여기 수고비라는 개념을 좀 더 볼게요. 이 ETF는 코스피 200을 따라가잖아요. 그걸 추종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오르면 이 펀드도 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펀드가 주식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덱스 200을 누군가가 대량으로 갖고 있었는데 대량으로 그걸 다 팔아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사실 이 코스피 200은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펀드는 코스피 200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 펀드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는 이 펀드를 운용사가 갑자기 더 산다든지 수요를 늘려서 관리를 해요.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코스피 200이 오르면 이 펀드도 오르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제는 이런 이름을 보면 아 이게 ETF구나. 이게 뭘 추종하는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각 증권사 어플마다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보면 뭘 추적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시가총액이나 뭐 다양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 제목이 슬기로운 달러 투자법이네요.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달러를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ETF라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ETF를 매수하는 방안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내가 달러를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가지고 뭔가 배합을 해서 펀드를 만들고 그걸 내가 사는 거니까 나는 환전 수수료를 부담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용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쵸? 이거를 관리해주고 만들어서 팔고 하니까 이 수수료가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 이 앱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 우리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ETF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기사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수많은 ETF가 있어요. 가장 처음에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또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보통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금 보신 코스피 200 또는 S&P 500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수익률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나에게 다른 거 다 팔고 하나만 투자해라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거다라고 했다고 하죠. 대신 모든 투자는 내가 공부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그럼 우리는 또 재밌는 경제 공부를 만나요. 감사합니다.